그래서 이것만 보면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근로자 아닌가, 프리랜서도 결국 근로자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사업 소득자로 세금을 냈었는데도 과연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해당 법에 있는 수많은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퇴직금, 근로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제한, 유급휴가, 이러한 권리들을 근로자로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근로자로 보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근로자 아닌가, 프리랜서도 결국 근로자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을 때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핵심적인 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든 상황을 전부 고려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한두 개의 사정만 보고 근로자에 해당하네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근로자 또는 명백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정을 확인해 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사정들을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이 경계선에 놓여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프리랜서 부분도 이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주로 판단하는 5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있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 즉 근로자가 아닌 정말 프리랜서라면 주로 자율적으로 내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임해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지시나 확인 또는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약정한 어떠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하죠.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시, 그러니까 이 지시가 좀 애매하죠. 하지만 이것이 종속적인 관계에 이른 정도인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지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큰 틀에서 볼 때 주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겠죠. 그렇지 않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업무 내용은 누가 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이러한 여부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지, 여기선 이제 근태관리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근 퇴근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거나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단순히 출근 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출근이나 퇴근 시간, 즉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설령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또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태 관리를 직접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근태 관리에서는 불이익을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늦게 온다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빨리 퇴근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줬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하지만 내가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거나 적어도 주도적으로 내가 이러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에 가깝죠. 하지만 이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완전히 픽스되어 있고 이것에 완전히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적어도 내가 협의조차 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보수가 업무 처리 비용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다는 것은 업무의 완성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그 자체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어떠한 정해진 업무 처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도 돈을 못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 내내 업무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업무의 완성에 이르거나 어떠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도 보수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받는 보수의 성격도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만 내가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즉 겸업이나 제3자를 통해서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는 딱히 제한이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식이나 시기 등의 제한 없이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에 가깝고, 그렇지 않고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한이 있다면, 그리고 겸업도 할 수 없고 제3자를 통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 재량과 능력으로 자유롭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 말고도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써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서로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어떠한 내용을 협의했는지,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품 등은 누가 제공했는지, 이렇듯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뒤에 만약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